올해부터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건 단연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 부토피아입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리한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나간 2020년을 정리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을 맞이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여러 정책들로 올해 변화되는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청약이죠. 다만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점제 공급이 확대되는 반면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지원 자격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청약시장에서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먼저 공공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70%와 일반 30%로 구분하고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마찬가지로 우선 70%와 일반 30%로 구분하고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인 월 평균 소득 10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30%까지 완화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소득 요건은 분양 가격 등과 관계없이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신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입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70%와 일반 30%로 구분합니다.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또한 우선 70%와 일반 30%로 구분하고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인 월평균 소득 13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60%까지 완화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변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표이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 완공 후 입주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 중 전매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분양가로 매각해야 하고 세입자를 맞춰 잔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3기 신도시 청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7월부터 인천 계양 1100가구로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청약이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년에서 2년 조기 공급하는 청약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예상기간은 대략 1년에서 2년이나 실제로는 더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금입니다. 올해부터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건 단연 세금입니다. 보유와 거래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됩니다. 먼저 보유세를 살펴보겠는데요.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로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는 3년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제 무서운 인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는 최대 6%까지 인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1.2%에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300%로 변경되어 최대 3배까지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838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령자에 대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율이 10% 하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작년 최대 70%였던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 가장 큰 폭탄을 맞은 대상이 바로 법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법인인데요. 법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자 대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에서 법인은 일괄적으로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소유 법인은 3%,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법인은
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법인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 공제 혜택도 없어지며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021년에는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방식도 크게 변화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만 하면 연 8%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분리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간 4%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년 보유했지만 거주는 4년만 했다면 총 48%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 보유 시 연간 2%로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분양권과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입주권과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됩니다.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과세되는 부동산을 매도할 분이라면 변화되는 세율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니지만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10%까지 추가 과세되었습니다. 이 법인 추가 과세가 올해는 20%로 상승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보유와 양도에 대한 비용이 모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과 관련한 변화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가 신설됩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소유자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완공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시점과 분양권 취득 시점 간 1년 차이가 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매매 실거래 정보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 정보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개과열지구 재건축 분양 신청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분양 신청이 가능했지만 2년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만나게 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들도 있고 또 변화될 것이라고 예고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고 있어야 내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마련 및 투자 활동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